자, 시청자 여러분, ICTK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22일 11시 9분인데요. 어저께 세력주의 조건 3번이 특허계의 노벨상 30기업 안에 최종 후보 안에 들어갔다라고 해가지고 조건 1번인 수급이 박히면서 올라가 줬고, 저희가 조건 2번 자리를 지켜주는 거를 보면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을 좀 챙겼죠. 타점이 나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어저께 매도를 못 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음봉이 나가지고 짜증나시는 분들,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청하신 분들이 별로 없기도 하고 시청 지속 시간을 보아하니까 뒤에까지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툭해놓고 말씀드려가지고 어저께 영상에서 제가 깡통 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인들이 저한테 주식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알거든요. 제가 깡통 찼던 걸 알기 때문에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와서 돈을 벌면서 기회가 좋아가지고 이제 유튜브까지 하고 있는 상태를 알고 있는 애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 어떻게 그걸 이겨야 됐냐? 그럼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한순간의 판단을 위해서 나는 매일매일 노력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그 순간은 한순간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세력주의 조건 3번이 나올 거를 예상하고, 그건 뭐죠? 종목을 매수했을 때 그거에 대한 명분을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뉴스를 항상 체크하고 있는 거고, 자리를 항상 체크하고 있는 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계획을 짜놓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놨을 때 한순간에 찾아오는 그 판단력을 가지고 종목을 매매를 만들어 가는 거고, 제가 그걸 못했었기 때문에 깡통을 찼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심리적으로 어저께 상한가까지 터치했던 종목 뉴스도 좋아 보였고 너무 괜찮아 보였는데 음봉으로 빠지는 게 너무 짜증나시는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서 저랑 같이 만들어가는 매매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저 감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 제가 어저께 나갔다고 했는데 어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2만원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상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종상을 못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2만원대 위에서 종가를 형성시켜 준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저께 10시 반에 영상을 녹화하면서 뉴스를 봤을 때 2만 얼마였지? 하여튼 2만 이상의 20%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상했던 거는 상한가 아니면 2만원 이상의 종가였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종가가 얼마였죠? 19,760원이었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2만원을 돌파를 못했다. 다시 말해가지고 핵심 라운드 피겨 구간인 매물대 2만원을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종가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여기를 시가가 오늘 뚫어가지고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하락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딱 보이고, 특히나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또 하락을 했죠. 이거 국채 관련돼 가지고도 좀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타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독자님들 중에서 시간을 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분들한테 번호는 여기 있고요. 제가 타점을 보내주신 번호로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어저께 제가 영상을 마저 보면요. 그래서 오늘 타점이 나갔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타점 받으신 분들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보자마자 그냥 상한가에다가 매도한다고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원VI였는데 투VI도 아니었고 이거 보자마자 그냥 이거에 그냥 꽂혔어요. 특허 분야 노벨상 이거. 구독자님들 중에서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세력주의 조건 3번 같은 경우에는 재료의 형태를 포장하는 게 뉴스라 그랬습니다. 이 뉴스를 어떻게 이쁘게 포장을 하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뉴스 자체가 특허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데 이 노벨상 자체라는 게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이전에 혹시 그거 아시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강님의 그 책, 그거 노벨 문학상 거기에 딱 됐을 때 관련된 출판 관련된 종목들이 다 상한가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무게는 큽니다. 근데 이게 뉴스에 딱 박혀주니까, 이게 만약에 노벨상이 아니라 그냥 얘네가 주관하고 있었던 요거 WIPO 글로벌 어워드 최종 후보 선정, 요렇게 만약에 뉴스가 나왔다 처음에, 그러면 상한가에 매도한다고 제가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 됐던 그 이유는 여기에 딱 있는 특허 분야 노벨상이라고 했던 이 단어 때문이었어요. WIPO가 어느 정도인지 뭐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얘네가 어느 정도의 그건지 모르죠. 근데 이제 노벨상이라는 거는 초등학생, 유치원생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를 어떻게 포장하느냐,
그게 뉴스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거를 하는 게 세력이 할 수 있는 기폭제를 만들 수 있는 그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노벨상 때문에 저는 상승 1 VI에서 플러스 12% 구간이었습니다. 어저께. 거기서 그냥 바로 상한가 찍으면은 일부 정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노벨상이라고 했던 그 뉴스 자체가 왜 커 보이는데 상한가를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음날 갭 뜨는 거에서 매도하면 되지 왜 여기서 비중을 챙겼어?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어저께 영상 뒷부분을 안 보신 거죠.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는 헤드라인만 보면 안 된다 하면서. 근데 이게 언제일까요? 보시면은 글로벌 어워드 최종 수상 기업은 올해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자, 30기업이 겠는데 최종 수상이 되면은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게 7월이에요. 지금 5월 22일이죠. 중간에 대선도 있고요. 알래스카 LNG 컨퍼런스도 있고요. 일정이 많은데 7월에 관세 관련돼가지고 7월 패키지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협의를 또 해야 되는 이슈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깡통을 찼었을 때 그 이유 하나 가장 컸던 거 한 번 매수를 했을 때 이 종목이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목표가까지 그냥 무작정 홀딩이었는데 주식시장은 항상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고 변수가 드글드글 끓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로 매도를 수익을 줬을 때 챙기면서 비중을 조절을 하고 여기 끝까지 못 먹어도 돼요.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도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챙겼을 때 아 여기서 그냥 다 팔았으면 수익급이 더 컸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모든 종목들 이렇게 가지가 않죠. 오늘 ICTK만 봐도 그렇게 좋은 뉴스를 갖고 왔는데 당장 지금 미국 증시가 눌렸을 때 음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제가 보내드린다고 하고 제 타점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라 팔아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걸 따라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봤을 때 뭐야 팔아야 되나 했는데 수급대장의 타점이 온다고 하면 뭐 어떻게 돼요? 아씨 수급대장이 매도했다 그랬는데 왜 매도하는 거지? 그럼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럼 나도 조금 팔아볼까? 아니면은 예를 들어 50%만 털어볼까 하고 있었는데 제가 타점이 30%만 털었대. 그러면은 그래 그럼 조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 그럼 나도 한 50%나 털라 그랬는데 30%만 털어볼까? 아니면은 뭐 한 20%만 털어볼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 그게 여러분들 구독자님들과 제가 10만 원 가는 길 동안 해봐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뒤에 오늘 미국 증시가 떨어졌던 국채에 대해서까지 조금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다시 진입할 거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을 말씀드렸을 때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안다고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새롭게 ICTK를 진입을 하셨는데 음봉 보고 짜증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공감하셨던 분들 이거는 주식하는 데 있어서 필수입니다. 모든 종목은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안 움직이는 종목들은 세력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ICTK 저희가 지켰다는 부분, 자리, 수급이라는 부분, 뉴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뒤에 기본적인 거시경제에 대한 내용과 ICTK를 다시 진입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T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답하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에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다 아시겠죠? 2번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수상한 자리를 지킨다. 그 자리가 그 현재 주가가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매물대 사이인지 이평선 위에서 도는 건지 이평선을 뚫으려고 하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들 그건 제가 영상으로 각 종목들마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국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떨어지는 게 생각보다 뭐 미국 국채가 이자가 올라가면은 지수가 떨어진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아시는데 이해를 정확하게 못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도 하나의 국가지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명목상 야 국민들아 나한테 돈 좀 줘 라고 할 수가 없죠. 명분이 필요하죠. 그렇다는 거를 채권의 형태로 미국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게 미국 국채죠. 미국 국채는 5년 만기, 10년 만기, 15년 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라는 게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투자자, 중국이 미국 국채의 최대 투자자인 거는 좀 아시죠? 얘가 5년 만기를 샀어. 그러면 5년 동안 미국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15년짜리 사면은 15년 동안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30년을 샀다 그러면 30년 동안 미국이 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할 수 있죠. 근데 미국이 최근에 신용등급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한 단계 하락을 했죠. 그러면은 미국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나쁠 수 있다. 트럼프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20년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내가 발행을 했는데 수요가 안 찼어요. 100명이 모일 줄 알았는데 90명밖에 안 모였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돼요? 야 20년 만기 채권 다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우리가 대신에 이자 좀 더 줄게. 좀 사줘. 이래서 20년 만기 장기 채권이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무슨 뜻이에요? 수요가 없다. 모자르다. 수요가 모자르다는 것도 무슨 말이에요? 미국에 대한 20년 미래를 좋게 보지 않는다는 시장에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채권이 이자가 올라가면은 악재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냥 되게 쉽게 이해가 가시죠. 원래 10년 만기가 이자율이 올랐다 그러면은 어저께 나스닥처럼 떨어지진 않았고 그것보다 조금 덜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20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이 반응이 있었고 그 전에 신용등급 하락했던 것 때문에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예상을 했었을 텐데 일정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게 아닌 분들은 이렇게 두드려 맞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20년 만기 어저께 수요를 할지 그거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차트상 봤을 때 눌릴 자리이긴 했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눌릴 거라고는 몰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해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거시경제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종목이 떨어질 때 변명을 하거든요. 시장에서는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멘탈 잡기, 심리를 가져가기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진입을 한다고 했던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얘가 어디까지 눌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세선 상방선을 좀 늘려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밑에 지금 뚫리는 구간이 18,000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18,000 라인 밑에까지 갔을 때 그 다음에 선을 하나 그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17,500까지 밑에 선 없애니까 좀 깔끔해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어디까지 눌릴지는 모르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네가 30기업에 선정이 됐고 7월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는 그 최종 선정까지 진짜 수상을 하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세력주의 조건 2번인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눌림이 생긴다 그러면 저희 지금 비중 10%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저는 추가 매수를 했지만 수익을 줄 때마다 챙겼기 때문에 10%밖에 없다는 부분 보여드릴게요. 그냥
모바일로 보신 분들 안 보일까봐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ICTK 여기 있죠. 예, 매도를 했고 챙겼고 50% 챙기고 추가 매수를 한번 하고 다시 또 챙기고 그 다음에 어제 또 챙긴 거예요. 그래서 10%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타점으로 관련됐을 때는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린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타점은 제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라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제가 봤을 때는 어저께 매수하신 분들 은근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매수 타점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럴 때는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어저께 만약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해가지고 물을 타시고요. 만약에 저랑 같이 구독자님들 같이 가구에 있는데 어저께 매도를 못했을 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조금 늘리는 구간이 나 분명히 줄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다시 한번 비중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노출이 됐고 양자 보완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갈 거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적어도 7월달 수상 관련된 것까지는 이게 나오겠죠. 뭔가 뉴스가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얘가 자리를 지켜주는 구간이 생긴다 그러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SKT 관련된 사태의 최종 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저번에 나왔던 건 2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분이 살아있다.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타점 관련돼 가지고 기다리시면서 전략적인 부분은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멘탈 박살나셨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돈이 들어간 문제고 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절대로 대충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수국대장이었습니다.